네, 제 일 때문에 약 6개월 동안 걱정이 많았지만 그녀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안정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현재 제 기분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여전히 제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나아진 이후로는 꽤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처음 6개월 동안은 우리가 하는 다른 일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나아진 이후로는 훨씬 나아졌어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준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면 그게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뇌졸중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우 걱정되고 우울했어요. 병원에 가고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면서 매우 피곤했어요. 그가 하던 일 중 일부를 제가 맡아야 했어요.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나 자동차 정비 같은 것들이요. 그때는 정말 피곤했고 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그를 봐야 했고 그가 죽을까봐 매우 두려웠어요. 그리고 항상 혼자 집에 돌아와서 매우 피곤했어요. 남편이 뇌졸중을 겪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의 옛말 중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런 결과를 겪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의 몸이 반쪽이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간병인으로서 우리는 매우 민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어요. 간병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졸중 생존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간병인도 매우 피곤하고 가족 중 한 명이 아프면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고 피곤해져요. 간병인은 뇌졸중 생존자뿐만 아니라 자신도 돌봐야 해요. 가족의 지원이 서로를 도와주었고 모든 아이들이 저를 도와주었고 우리는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글쎄요 좌절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기분 변화였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위험 요소와 뇌졸중을 극복할 기회를 이해한다면 뇌졸중에 대해 이전보다 조금 더 잘 이해한다면 이른바 우울증이나 좌절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긍정적인 격려를 통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격려를 통해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남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였어요. 그래서 그녀의 병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싶었어요. 제가 긍정적이면 그녀의 재활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아내와 함께 하면서 느낀 것은 때때로 그녀를 최대한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한계를 알고 있지만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뇌졸중을 겪었을 때 그녀가 자신의 한계를 다시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녀를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가족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장했어요.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할 때 그들은 아 라고 하며 그녀를 보고 아 라고 하죠. 앉아서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나쁜 일이에요. 재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삶을 이어갔어요.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조언을 받았어요. 집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배웠어요. 작업 치료가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 둘 다 더 쉽게 살기 위해 집과 침실 등에서 해야 할 일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빌은 매 3개월마다 2주간의 휴식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처음에는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빌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빌도 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에요. 다시 함께 할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가 뇌졸중을 겪은 것에 잘 대처했어요. 다른 지원 그룹에 가입했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각자의 문제를 비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듣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그들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또 다른 그룹은 사회적 모임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다른 뇌졸중 환자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때때로 그들의 간병인이 어떻게 그들을 돕는지 볼 수 있어요. 파트너가 뇌졸중을 겪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되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 물리치료의 일환으로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만큼 나빠질 거예요. 집안의 규칙과 규정에 관해서는 초기에 친구와 친척들이 항상 그를 도우려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때때로 서쪽의 사악한 마녀처럼 느껴졌어요. 아니요. 그가 할 수 있어요. 그가 하게 하세요. 그의 말을 그렇게까지 도와주지 마세요. 그의 입에 말을 넣지 마세요. 그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그가 찾고 있는 단어의 첫 글자를 알려주면 종종 첫 글자를 들으면 해결되니까요. 그게 정말 좋아요. 성격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초기에 꽤 강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당신의 삶이 변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가장 사소한 일에도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전의 빌에게는 없던 특징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이었죠. 우리는 모두 다양한 시기에 화를 내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말하자면 쉽게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복으로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반발하게 되죠. 그게 모두 병의 일부라는 것을 배우고 이해할 때까지요. 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생각해보면 욕설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그가 그런 행동을 하면 제가 으르렁거리며 그러지 마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웃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모든 것에 대해 웃고 서로를 안아주며 그건 다른 말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오랜만에 듣는구나.